안녕하세요, 닥터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 역시 지난번에 요청하셨던 IT 기업 카카오 이어서 네이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네이버 가자! 네이버 연매출 5조 5,869억 원, 영업이익 9,425억 원, 사원수 3,570명, 시가총액 29조 896억 원, 시총 4위에 공룡오브 공룡, 모든 IT 회사들의 꿈입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 지식인으로 온갖 정보를 주었던 고마운 초록창입니다. 워낙 잘하시는 기업이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요즘 네이버로 검색하시는 분 잘 계신가요? 2011년부터 꾸준하게 70% 이상 유지해오던 검색률이 최근 들어 급락하면서 50%대로 떨어졌고, 구글이 30%대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번에 조사하면서 놀라웠던 건 항상 스팸 사이트 취급했던 줌이 무려 다음에 이은 4위라는 사실. 아무튼 실제로 구글은 전세계 검색 엔진 점유율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네이버는 0.1%로 사실상 검색만 놓고 본다면 내수의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이런 네이버에게 내수 검색 점유율 하락은 큰 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레 생기면서 네이버의 영업이익 추이 한번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5개년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확인해본 결과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이익률은 하락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5년 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주가를 한번 확인해보고 주가마저 우하향을 치고 있으면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에 지원하지 말라고 마무리를 하려던 찰나에 2008년 리만 이후 역대 고점에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재미있는 신문기사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동남아 Z세대의 꿈이 네이버 웹툰 작가라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살펴보니 네이버 웹툰이 전세계 월간 수 방문자 수가 6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만화 종주국 일본과 미국을 포함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구글 플레이 만화 분야 매출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각각 1680만 명과 2770만 명의 가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 웹툰이 지금 세계 시장을 진출하면서 포텐셜이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이버의 본격적인 해외 포텐셜 폭발로 인해서 미국과 동남아,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앱마켓 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네이버의 미국 라인 웹툰 거래액은 1년 만에 17,989% 폭증했습니다. 거의 2만%, 약 200배가 큰 것입니다.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액이 3배 늘어난 데 이어 3분기 매출액이 전기 대비 2배 증가하여 급격하게 미국의 웹툰 시장에서 성장 중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더 이상 웹툰이 아시안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연령대의 미국인들도 웹툰을 즐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웹툰의 플랫폼 중 하나인 캔버스는 신인 작가들의 업로드 양이 지속적으로 5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화 시장 내에서 디지털화의 규모가 10%대로 저조한 미국의 웹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한국식 웹툰 생태계 조성을 미국 현지에 잘 이식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만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출판사가 갖는 경우가 많아 만화를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광고 수익을 작가와 일정 비율 나눠 갖는 한국식 수익 분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미국 작가들의 유입을 가능케 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서 진행했던 미리보기 유료 서비스를 패스트패스라는 이름으로 북미에도 출시하며 작가들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게 하는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시켰습니다. 이 같은 생태계 구축으로 지금은 매달 1억 원 이상을 받는 북미 웹툰 작가들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추세 역시 네이버 웹툰 거래액은 1년 만에 한국 29%, 일본 53%,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등 기타 지역은 5,551%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웹툰의 붐으로 인해 네이버 웹툰의 매출액은 지난 2017년 340억 원에서 올해 3천억 원, 내년 3,800억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형들 역시 웹툰에 대한 평가를 모바일 시대의 웹툰은 새로운 대세 콘텐츠란 평을 내리고 있을 정도로 전도 유망한 산업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이버 웹툰의 기업 가치가 무려 5.7조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5.7조만 말하면 회사의 규모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을 말씀을 드리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세상에 LG디스플레이는 좀 눈물이 나네요. 현대글로비스, 미래에셋, 대우, GS와 같은 기업들입니다. 더불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지 역시 기업 가치가 무려 2조 원으로 측정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럼 지난 카카오 편을 보셨을 우리 형들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카카오 역시 네이버와 똑같이 페이지와 페이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네이버 페이는 일 안 하나요? 아닙니다. 네이버 페이도 지금 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 웹툰에 대한 기대치도 네이버의 기업 가치 상승에 톡톡히 열을 올렸지만, 진정한 포텐셜, 즉 네이버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네이버 페이거든요. 네이버 페이는 쇼핑 분야 성장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네이버 페이 결제액이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결제자 수도 월 1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네이버 페이는 네이버 쇼핑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괄목할 만한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쇼핑과 페이의
네이버의 성장으로 인해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독자 금융사업법인을 출범했습니다. 금융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죠. 참고로 페이를 통해서 금융산업이 뛰어든다는 말을 듣자마자 또 저 먼 대륙의 먼지 영웅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신다면 진정 글로벌을 보실 줄 아는 우리 캐치의 훌륭한 구독자분들입니다. 바로 중국의 알리바바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알리바바 역시 쇼핑 사이트, 알리페이 등의 연관을 통해 금융사업 분야의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현재 알리바바가 걸었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일찍이 이를 알아본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하여 금융산업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당초 예상했던 5천억 원의 투자보다 3천억 원이 더 많은 8천억 원을 네이버 파이낸셜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자본 확충을 통해 네이버 파이낸셜은 대출금리, 투자, 보험, 금융 서비스를 갖추어가며 네이버 쇼핑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금융 플랫폼에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포텐셜의 기대로 인해 현재 네이버는 실적 부진보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기업 가치의 성장을 더 이끌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실적에 저조할 지연정, 신사업의 확대, 자회사의 성장이 네이버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웹툰이란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서 그 성장세가 톡톡히 값을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확실히 큰 블루오션이란 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더불어 네이버 페이를 시작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확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은 알리바바가 걸어섰던 쇼핑과 페이를 시작으로 금융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 생각이 납니다. 더 이상 네이버는 검색 사이트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기억하는 네이버는 지식인, 초록창 등 검색 사이트였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기억할 네이버라는 회사는 웹툰과 쇼핑, 금융이지 않을까요?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원하시는 기업,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매주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